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료학 제1장 우리가 보시면은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에서 응력과 변형률 요 기초적인 사항부터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중과 우리가 응력이 있습니다. 응력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하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계나 구조물 등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공학상 용어로서 하중,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하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재를 참조로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중의 성질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하중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응력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재료학은 스트레스를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끝난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응력 해석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재료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력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중, 로드다라고 나오는데, 먼저 이 하중의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거기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가지 우리가 하중이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인장하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텐사일 로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재를 잡아다녀서 늘어나게 하는 하중을 인장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텐사일 로드다 그래서 우리가 PT다 이렇게 기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거하고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압축하중이다. 압축하중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컴프레시브 로드 이렇게 해서 얘는 PC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세 번째는 거기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전단하중이다 나오죠. 전단하중은 우리가 이제 시어로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호를 PS다 이렇게 해서 적어봤습니다. 전단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위로 자르는 것과 같이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되는 하중을 우리가 전단하중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압축하중은 인장하중의 반대로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부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료를 축방향으로 우리가 수축, 압축시켜서 줄어들게 하는 하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거기 교재대로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틀림 하중이 나오죠. 우리가 비틀림 하중. 자, 비틀림 하중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트위스트 로드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축에서 중요시되는 하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축을 비틀어서 파괴시키려는 하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굽힘 하중이다 라는 거죠. 굽힘 하중. 굽힘 하중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밴딩 로드다 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빔에서 우리가 볼을 휘어지게 하는 하중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밴딩 로드, 요거를 이제 만곡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굽을 이렇게 만곡 하중.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빔, 보에서 중요시되는 하중이다. 볼을 우리가 구부러지게 휘어지게 하는 하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좌굴하중이다 나오죠. 좌굴하중. 좌굴하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버클링 로드, 그래서 재료학 맨 뒷장에 가게 되면 기둥이 나오는데 롱칼럼, 긴 기둥인 경우 우리가 압축하중을 받았을 때 가로 방향으로다가 탄성한도 내에서 확 휘어져 버리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좌굴하중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가 버클링 로드다 그래서 PB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하중의 성질에 따른 분류 이렇게 6가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부재에 어떠한 하중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력이 각각에 따른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압축응력, 전단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전단응력,
비틀림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비틀림 응력,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핍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구핍 응력, 좌굴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좌굴 응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 로드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하중이 또 우리가 중요한데, 하중이 우리가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스태틱 로드, 정하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정하중이다. 자, 그래서 속도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또 정하중이다. 이렇게. 정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태틱 로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정하중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힘이 힘이 가해져서 변화하지 않는 하중을 우리가 정하중이다, 또는 우리가 요거를 점가중이다라고 하는 점가중. 점가중은 우리가 increased load, gradually load,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중이 서서히 증가되는 하중도 정하중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실 것은 우리가 요 정하중에서 이 재료 자체만에 의한 하중을 우리가 셀프로드, 우리가 자중이라고 하죠. 자중에 대한 것도 알아도 자중. 자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다가 셀프로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재료 자체만의 우리가 무게, 중량을 우리가 자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재료의 비중량 곱하기 우리가 부피, 최적이죠, 최적.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감마 V 이렇게 해서 재료의 무게를 우리가 자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그 재료 자체만에 의한 이런 하중, 자중을 갖다가 이러한 경우는 하중의 크기와 뭐예요? 방향이 일정하게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중에서도 이러한 자중에 대한 하중을 우리가 이제 주군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하중이다, 데드로드다, 이렇게 데드로드에서 우리가 사하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동하중이다.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이러한 경우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하중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이내믹 로드다. 이렇게 하죠. 자, 동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하중을 우리가 말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하중은 우리가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서 재료학에서 동하중에 속하는 것은 뭐냐, 동하중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하중에는 네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동하중에는 반복하중이 있습니다. 반복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repeated load, 하중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한쪽 방향으로다가 계속 작용되는 하중을 repeated load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교번하중이다 하는 것이 교번하중. 교번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장력과 압축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호 거듭되는 하중으로서, 얘는 교번하중은 반복하중과 다른 점은 반복하중은 방향이 하나라는 거고, 교번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이 두 개다, 이렇게 방향이 두 개다, 이렇게 교번하중은. 그래서 왕복동식 압축기에서 우리가 압축 인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상호 거듭되는 하중을 교번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하중에는 또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충격하중이 있죠. 충격하중. 충격하중은 우리가 이제 임펄시브 로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충격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급격히 작용되는 하중을 충격하중이다라고 해서, 충격하중이 작용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충격하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은 벽에다가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의 임팩, 망치에 가해지는 하중을 우리가 충격하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번째는 우리가 이동하중이 있죠. 트래블링 로드다, 무빙 로드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중이 있습니다. 이동하중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레일 위의 기차의 이동, 또 교량 위의 우마의 이동, 이런 거를 우리는 트래블링 로드다 또는 무빙 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력학에서 말하는 이 다이내믹 로드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하중의 크기와 여기 방향이 변화되는 이러한 하중으로서 일반적으로 동하중을 우리가 정하중과 대비해서 우리가 라이브 로드다, 활하중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를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중의 분포 상태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집중하중이다,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국부적으로다가 한 점에 집중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집중하중이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균일분포 하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높이가 똑같은 일정한 거리에 우리가 높이가 똑같은 하중을 균일분포 하중, 또 삼각형 전변분포 하중, 또 불균일분포 하중, 이런 것들이 하중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대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한 거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공학상 용어로서 로드라고 한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응력이죠, 응력. 자, 응력은 요거는 우리가 이 단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력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심플 스트레스 개념으로다가 응력이 뭐냐.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력학은 탄성 영역에서 해석을 하는데, 탄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다가 어떠한 재료에 힘을 가하게 되게 되면 변형이 생기고, 힘을 제거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죠. 탄성. 거기에 반해서 재료에 따른 탄성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게 되면 힘을 제거하더라도 원형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성과 소성은 반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응력 어떻게 하냐, 요거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우리가 뭐예요, 어떠한 재료에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거기에 재료 내부에서는 외력에 저항하는 우리가 인터널 폴스, 저항력, 내력이라고 하죠. 인터널 폴스, 내력의 크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면적 분에 우리가 외력에 저항하는 저항력, 인터널 폴스, 내력의 크기다. 내력의 크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위를 보게 되면 응력에 대한 단위는 인터널 폴스, 저항력, 외력에 저항하는 내력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뉴턴이라고 하고, 요 단면적 에어리어 A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뉴턴 퍼 미리제곱.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 잘 기억하셔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본래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가 응력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가 뉴턴 퍼 SI 단위 개념에서는
메다제곱 이렇게 하죠. 그래서 뉴턴 퍼 메다제곱이 뭡니까? 압력 단위와 응력 단위는 같이 요거를 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경우는 SI 단위는 접두어를 써서 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테라파스칼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접두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일단은 단위라고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뉴턴 퍼 미리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메가파스칼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재력학에서는 메가파스칼로다가 마지막 답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외력에 저항하는 저항력, 인터널 폴스, 내력의 크기다 이렇게 정의되는데 응력을 갖다가 분류하게 되게 되면은 응력의 종류에는 심플 스트레스 개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응력의 분류. 자, 응력을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수직 응력이다, 법선 응력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수직 응력이다, 법선 응력이다. 얘는 우리가 이제 노멀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수직 응력, 법선 응력은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어로다 그리스 시그마. 시그마라는 기호를 우리가 수직 응력, 법선 응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응력 계석에서 이 수직 응력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장 응력이 있습니다. 텐사일 스트레스 이렇게. 자, 요거하고 반대로다가 압축 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은 우리가 이제 수직 응력이다, 법선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장 응력은 우리가 다시 텐사일 스트레스에서 시그마 T, 압축 응력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에서 시그마 C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인장 응력은 왜 얘는 A분의 뭐 때문에 발생한다?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그마 그리고 PT, 자 시그마 T는 A분의 PT.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요. 그 압축 응력은 단면적 분의 컴프레시브 로드 우리가 압축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압축 응력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는 그냥 우리가 파스칼로다가 이렇게 쓰고 뉴턴 퍼 메다자스 그렇게. 단위는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이거니까 파스칼, 뉴턴 퍼 메다자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을 우리가 수직 응력, 법선 응력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인장 응력에 대한 경우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자 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우리가 축방향으로다가 인장하중을 가하게 되면 인장하중을 가하게 되면 인장응력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상 파괴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축선 방향이 심하고 요 가상 파괴 단면에 대한 요거는 어떻게 직각이다 이거예요. 직각. 그래서 우리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파괴 면적 축선 방향의 심과 가상 파괴 면적이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단면에 작용되어지는 요거를 우리는 인장응력이다. 만약에 압축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 압축응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직, 법선 이렇게 직각으로 단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수직응력, 법선응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컴프레시브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부재가 있을 때 내가 축선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심해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재료를 어떻게 돼요?
축방향으로 줄어들게 하겠죠. 그래서 요 컴프레시브 로드, 얘도 마찬가지 축선 방향의 이 힘은 가상 파괴 면적과 노멀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응력, 법선 응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시얼 스트레스, 이렇게 축방향 응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축방향 응력,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은 노멀 스트레스 또는 액시얼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응력의 심플 스트레스에는 아주 중요한 전단 응력이 있죠. 자, 전단 응력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텐젠셜 스트레스, 접선 응력이다. 이렇게 돼요. 접선 응력, 전단 응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접선 응력이다. 텐젠셜. 텐젠셜 스트레스. 이렇게 돼요.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기호를 갖다가 타우라고 쓰죠.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그리스어로다 뭐라고 읽는다? 타우다, 타우. 이렇게. 타우라는 요 기호는 뭐를 말하는 거냐? 전단 응력이나 접선 응력, 요거를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타우다. 이렇게.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하중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전단 응력은 전단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전단 응력이 재료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힘이 이거를 이제 가상 파괴 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이 시어로드. 얘도 우리가 시어로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전단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 면에서는 뭐가 작용해요?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단 응력 타우는 뭐예요? A분의 히어로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면에서 이렇게 요거는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하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전단 하중은 뉴턴, 전단 면적은 미터의 자승, 기본이 파스칼인데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GPA 이렇게 쓰면 돼요. 응력에 대한 단위는 단위 미터에 인터널 폴스인데 우리가 기가파스칼. 기가파스칼은 우리가 10의 9승 파스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또 1기가파스칼은 뭐예요? 본래는 쭉 정리를 하게 되면 1기가파스칼은 우리가 얘는 10의 3승 메가파스칼 이렇게 돼요. 1메가파스칼은 10의 3승 킬로파스칼 이렇게. 1킬로파스칼은 10의 3승 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1000 곱하니까 1기가파스칼은 10의 9승 파스칼, 얘는 뉴턴 퍼 메다 제곱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I 단위는 접두어를 써서 표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답은 항상 1000단위 미만의 크기로서